날씨가 추워질수록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죠.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폐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진을 하나 봐주시죠. 인도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인공 폐를 뉴델리 시내에 뒀더니 미세먼지로 인해 하루 만에 이렇게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실제 초미세먼지를 흡입하면 폐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폐렴은 물론 폐암으로 갈 가능성까지 높입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이상인 미세먼지에 1에서 3주만 노출돼도 인지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미세먼지가 단순히 대기 오염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안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위협에서 벗어나 폐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던 어느 날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꾸 기침이 한 3달쯤 기침을 했어요. 폐암이라 하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감기처럼 찾아와 목숨까지 위협하는 폐 질환.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노년의 주요 사망 원인 폐렴. 최근에 미세먼지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 2050년 정도에는 사망률 1위가 된다고 예견할 정도로 심한 질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폐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에 보이지 않는 공포. 방심한 사이 폐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시한폭탄.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폐는 생명의 시작이자 끝을 관장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최전선,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특히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요즘 가장 바쁘다는 이곳 호흡기 내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폐렴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폐렴이 심해지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네, 좀 좋아졌습니다. 기침 가래는요? 기침 가래는 많이 안 나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퇴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폐렴 환자는 더위가 끝나는 9월부터 점점 늘어나 겨울철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가을에서 겨울철이 되면서 점점 추워지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겨울이 깊어질수록 폐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게 되면서 폐 방어벽 기능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겨울이 될수록 점점 늘어난 양상을 보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폐포에서 점액을 분출, 방어벽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폐가 건조하게 되면 방어벽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여성.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네블라이저 호흡기 치료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들이마셔보세요. 하고 천천히 내뱉으시죠. 네.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폐렴 진단 전 특별한 증상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몸살 감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몸이 아프고 이랬을 때 몸살 감기 조금 안 나보다 약 먹으면 괜찮겠지 했더니 그 증상이 이 감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가래 기침이 나고요. 열이 좀 많이 나요. 막 땀으로 목욕한 것처럼. 문제는 폐렴이 중증으로 진행됐을 경우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3위,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하루 평균 약 80명으로 고령에게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폐렴입니다. 특히 세균성 폐렴은 생활 습관과 집안 위생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폐렴의 주요 원인들로는 가장 흔하게 있는 것이 세균성 폐렴입니다. 세균에 감염이 돼서 폐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폐포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관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결국은 미세먼지가 폐의 면역력을 약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약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더 잘 침입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 세균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욕실 사오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정부 권고 기준치보다 약 7배의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쿠션 역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고, 빨아놓은 수건에서도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베개에도 세균이 득실됐는데요. 모두 공중위생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폐렴은 인간이 걸리는 마지막 질병이면서 마지막 고통이다. 그동안 100년 동안 항생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 수명은 많이 늘었지만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숨을 쉬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평범한 하루가 이토록 간절해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산책을 나온 주인공, 올해 72세의 김부희 씨입니다. 심폐 기능을 올리기 위해 매일 걷는다는 그녀. 가기 힘드나? 아이고, 힘들지. 힘들어도 좀 참고 이래 하면 해야 된다. 그래 운동을 해야 뭐 폐가 튼튼해진다. 아이고 힘들어. 아 힘들어. 아니 뭐 힘들어. 아니, 난못 하겠다. 지래 좀 쉬다. 쉬다 가자. 쉬다 해봐서 나 너무 쉬다. 아유 죽겠대. 결국 걷기를 중단한 부부. 모든 건 폐 건강이 무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한쪽 배가 없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쉬는 것도 힘들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기침을 자꾸 오래 했다가 병원에 갔더니 CT 찍어봤더니 폐암이라 하대요. 이래서 폐를 또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드러내야 된다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편작 피해가 없고 하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 하니까 호흡을 짜시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 너무나 안타까워. 정말.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두 사람. 부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네, 좀 쉬게 할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눕는 김부희 씨. 아우 죽겠다. 김부희 씨 역시 잦은 기침이 문제였습니다. 자꾸 기침이 한 기침이 나는 게 한 3달쯤 기침을 했어요. 이게 포항 시내 병원에 돌아다닐 때는 독감이라고 하고 이랬지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폐렴이 심하면은 이것이 암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해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폐를 자기는 가가지고 해가지고 조금만 끊어낸다고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 열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그것을 떼낼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절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좌측은 완전히 드러냈어. 폐렴 진단 후 찾아온 폐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양의 위치까지 좋지 않아 한쪽 폐를 전부 드러내야 했는데요. 폐 드러낸다 하니까네 그때는 좀 무섭대요. 드러내보면은 하나 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평생을 왜 살겠는데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폐가 녹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김부희 씨. 그녀가 폐암에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그 농사 짓는데 한 마지게 둘이 쓰게 하면 60마지기, 6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밥을 다 해냈죠. 옛날에는 양은 냄비, 하얀 냄비 불에 이래 숯불에 이래 하다가 보면 검었거든요. 전부 불 떼가지고 나무 떼가지고 하니까 그 연기를 많이 맡는데 그래서 폐암까지 왔는가 60명 인부들의 밥을 매일 하며 독한 요리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지난날, 그렇게 폐암이 찾아온 겁니다. 그날 오후, 이제는 집안일도 남편의 몫이 되어버린 지 오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이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야 좋은데 많이 먹어야 빨리 많이 먹기가 힘들어요. 요 밥만 먹으면 되는데.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자꾸 많이 먹으라 하니까 많이 안 넘어가는데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된다. 폐암 수술 후 밥을 먹는 것까지 힘들어졌다는데요. 호흡이 짧아지면서 음식을 넘길 때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음 못 먹겠다. 아휴. 숨이 차서 못 먹겠다. 밥 먹는 것도 힘들지,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지. 이래가 뭐 해먹고 살겠노. 아예 숨 차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노. 그거 힘든 그것이 내가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너무나 당신 혼자. 선을 보고 첫눈에 반해 2년 동안 아내를 쫓아다녔다는 남편. 당시 애정 공세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습자재에다 네 장을 썼는데 산에서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물은 막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김양에게 흘러가는 마음은 아무거나도 막을 수 없다. 그 편지를 만지장성을 썼는 게라. 아버님은 어머니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 처자 때 볼 때는 아가씨 때 보면 참 우아한 게 어디가 악기도 없고 모든 마음이 썩 너무 들었다. 여러 가지 키고 뭐고 뭐 다. 또다시 아내의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반복되는 기침.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물속에서 숨 쉬는 것 같이 진짜 물속에서 숨 쉬면은 진짜 답답하고 못 견디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래 참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불과 몇 주 전에도 폐와 심장에 물이 차는 바람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김부희 씨. 요번에도 또 숨을 못 쉬가지고 그러니까 하니까 내 물이 찼다 하면 심장까지 물이 차가 그래 가가지고 이뇨제를 먹여가지고 주사 놓고 먹고 이래가지고 오줌을 빼니까네 그래 숨이 쉬지고. 우리는 가끔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본 폐질환 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늘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건강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폐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 봐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낙엽에, 공기에. 이게 행복이지. 다른 게 행복이야.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폐암을 겪은 후 메뉴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생선을 이제 많이 이제 구워 먹었는데 이제 무슨 연기랄지 이런 게 몸에 호흡기나 이런 데 안 좋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졸여 먹는 걸로 하고 있어요. 생선 같은 거. 조리 전 환기도 철저히 하는데요.
환풍기 켜는 것도 빼놓지 않고 가스레인지도 전기레인지로 바꿨는데요. 튀기지 않아 더 건강한 생선 조림에 나물도 준비합니다. 문이 열렸네. 언니 어서 와. 나 왔어. 언니 밥 주려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졸이고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여기 우리 위층에 사는 언니인데 고향도 같고 자주 만나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오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엄마 이것저것 많이 해줘요. 김치겉절이도 해서 주고. 친언니처럼 잘 지내요. 그냥 내 집에 오던 시기로 맨날 와서 살아요. 언니 좋아하는 도란탕이었지.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언니 얼른 먹어. 맛있게 먹어. 건강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양부영 씨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먹어 언니. 입에 맞는가? 맛있다. 맛있어?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죠. 언니도 생선 구워 먹지 말고 이렇게 졸여 먹어. 왜냐면 그 구울 때 이렇게 막 나오는 연기 있잖아. 그게 호흡기에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하다니까 이렇게 졸여 먹어. 그리고 그녀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아 너무 잘 먹었어. 언니가 맛있게 먹었다니까 좋네. 잠깐만 기다려봐. 앉아 있어. 뭔데 또? 있어. 좋은 거 있어. 언니 밥 다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씩 먹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이거 맛있는 것만 자꾸 나와. 몸에 좋은 거야. 먹어봐. 아니 이게 볶음 맹문동인데 언니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막 흔들어. 막 세게 흔들어. 언니 이거 거품 좀 봐봐. 이게 그냥 맹문동이 아니고 볶은 맹문동 진액이야. 언니 볶아서 이게 거품이 잘 나는데 이게 다 사포닌이야. 몸에 좋은 거 인삼에 들은 거는 똑같네. 똑같은 거야. 환절기 폐 건강은 물론 폐암 극복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볶음 맹문동 진액. 그 비밀은 거품 속 사포닌에 있는데요. 맹문동은 인체 진액 성분과 유사해 몸의 수분을 채우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맹문동을 볶았을 경우 더욱 건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볶음 맹문동 진액과 생 맹문동 진액을 비교해 봤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흔들었을 때 볶음 맹문동 진액의 거품이 더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맹문동을 볶았더니 항산화 능력이 약 2.4배에서 6.8배까지 증가했다는군요. 그렇다면 폐암을 극복한 양부영 씨, 볶음 맹문동 진액을 마신 뒤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이걸 꾸준히 먹은 뒤로 이제 목에 건조함이 없어지면서 숨찬 것도 많이 없어지고 기침도 많이 사라지고 엄청 좋아졌어요. 동생이 먹고 좋아졌다니까 나도 폐 건강을 위해서 먹어봐야 되겠어. 양부영 씨가 폐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볶음 맹문동 진액. 동의보감에서는 맹문동이 천수를 연장해 준다고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맹문동의 항암 효과가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암, 대장암 등 5종의 암세포에 맹문동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됐고 사포닌의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은 볶음 맹문동 진액에 약 2.9배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는 폐암 말기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양부영 씨. 하지만 그 사실이 삶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부영 씨의 폐암 극복에 도움을 준 볶음 맹문동 진액.